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린 뉴스입니다. 서울특별시가 일용직 등 취약 근로자를 위한 서울형 유급 병가를 도입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시청에서 건강 서울조성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다음 해에 이들의 산업재해 예방부터 복귀까지 전 과정을 돕는 노동자 건강증진센터를 개소합니다. 또 오는 2022년 내에는 권역별로 시민의 건강권을 지킬 거점 종합시립병원을 조성합니다. 아울러 시는 5년간 9,702억 원을 들여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 인프라를 세울 계획입니다. 전주시가 장애인 복지시설 비호 의혹을 놓고 전주시와 공지영 작가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공 작가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공 작가도 3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 내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을 놓고 전주시와 공지영 작가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지난달 29일 공 작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자 공 작가는 3일 전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의혹은 충분히 시민으로서 제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전주시가 저를 이렇게 핍박하십니까? 누가 전주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는지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 측은 근거를 갖고 의혹을 제기하라고 일축했습니다. 사실상 공지영 작가님 여기 와서 기자회견 하시기로 했지만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의혹만 가지고 했던 겁니다. 저희가 그런 행정 절차에 대해 시간이 좀 늦었을 뿐이지 어떤 전주시가 비호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니라고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양쪽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만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린 김경모입니다. 전북 남원시 유곡리와 두랑리 고분군이 지난 28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42호로 지정됐습니다. 남원 운봉고원을 중심으로 고대문화 연구의 중요한 유적인데요. 삼국시대 무덤 축조 기술을 알 수 있어 더욱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전북 남원시에 있는 남원 유곡리와 두랑리 고분군이 오는 28일자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42호로 지정됩니다. 이는 호남 지역에서 가야 유적으로는 첫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남원 유곡리와 두랑리 고분군은 가야와 백제의 고분 축조 특징을 모두 지니고 있고 제지 세력, 대가야, 백제의 특징을 보여주는 유물이 함께 출토됐습니다. 이는 5, 6세기 남원 운봉고원을 중심으로 백제와 가야 지역의 고대사와 고대문화 연구에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됩니다. 이번에 사적으로 지정된 고분군의 범위는 40필지로 무덤의 전체 분포권에 해당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문화재 발굴을 통해 남원의 문화유산을 알리고 보존 전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K린 전예은입니다. 경기도가 연말까지 16개의 택시 쉼터 설치를 목표로 추진합니다. 택시 쉼터 건립 사업은 경기도가 택시 종사자의 장시간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 92억 원을 들여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올해 3월 기준 현재까지 파주와 오산 등의 6개소를 완공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10개소의 택시 쉼터가 완공되면 모두 14개 시군에서 16개소의 택시 쉼터를 설치해 운영하게 될 전망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주차 공간이 없어 이중 주차하거나 외부에 주차한 적 있으실 겁니다. 이에 전주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주차 공간이 협소한 아파트들이 놀이터나 화단들을 주차장으로 만들면서 아파트 공간이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장소라 기자입니다. 전주 시내의 한 아파트입니다. 기존에 있던 화단을 없애고 주차장으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A씨는 저녁 8시가 되면 주차 공간이 꽉 찬다며 늦게 오면 주차할 곳이 없어 차를 아파트 밖 공터에 주차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 600대의 차량을 입주민이 보유하고 있지만 주차 공간은 340대만 수용할 수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인근 아파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놀이터를 줄이거나 없애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인구는 줄고 있지만 오히려 차량 등록 대수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교통정책과는 요즘은 한 가구당 기본 2대 이상의 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맞벌이 가정과 함께 소득 증대가 맞물려
차량 보유 대수가 늘어난 것으로 본다며 그에 비해 전주시는 오래된 건물이 많아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시는 이 같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과 함께 전주시 주차장 시행 규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놀이터와 녹지 공간까지 주차장으로 만들면서 아파트 공간이 삭막해져 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den 장소라입니다. 대구광역시는 주민 주도의 청소년 행복 공동체를 구성해서 우리마을 교육 나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 10개 마을이 신규로 추가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워크숍을 지난 3일 개최했습니다. 우리마을 교육 나눔 사업은 20여 명의 추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별 특색에 맞는 청소년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워크숍은 신규동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방향과 전망, 사업 설명회로 진행됐습니다. 앞으로 마을별 추진위원회와 청소년 마을 운영단을 구성해서 세대 공감, 인성 나눔 등 마을별 차별화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0년 7월 도시계획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되지 않는 도시공원 등은 토지 소유자들의 개발 행위가 가능해 도시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주민들의 휴식 공간과 도시 녹색 공간으로 개발돼야 할 도시공원 예정 부지 406제곱킬로미터가 2년 뒤면 일몰제로 풀리게 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공원 부지는 전국적으로 406.5제곱킬로미터에 달해 여의도 면적 8.4제곱킬로미터의 48배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또한 2020년 7월 일몰제에 적용되는 공원 부지 가운데 등산로, 공원 등 적극 활용되고 있어 지자체가 사들여야 하는 사유지는 절반에 가까운 186제곱킬로미터로 이를 매입하기 위해선 약 24조 원이 필요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지난 1999년 도시계획법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음에 따라 도입됐습니다. 도시공원 지구로 지정한 이후 20년이 넘도록 개발하지 않은 경우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Kden 전예은입니다. 전국의 헌혈자는 증가 추이를 보이는 반면 전라북도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하루 헌혈자 집계를 보면 전북은 11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헌혈자 수를 기록했는데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등 전북 경제 침체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장소라 기자입니다. 전북권의 경제 침체에 따른 인구 이탈과 함께 헌혈자 수도 급감해 전북 지역 혈액 수급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전국 헌혈자는 2016년 280만여 명에서 2017년 300만여 명으로 증가했지만 전북 헌혈자 수는 2016년 11만 6천여 명에서 2017년 11만 4천여 명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역별 헌혈자 수를 보면 3월 25일 하루 기준으로 서울이 2,143명으로 가장 많이 헌혈을 했지만 전북은 116명으로 가장 적은 헌혈자 수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혈액원은 전북이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에 이어 한국 GM 공장마저 폐쇄를 앞두고 있어 헌혈 가능 인구 이탈 심화로 헌혈량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혈액원 관계자는 헌혈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헌혈자에게 공용주차장 감면 혜택과 공무원 헌혈 공가 처리 등의 장려 조례 제정 등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Kden 장소라입니다. 오늘의 브리핑 뉴스입니다. 경상북도는 타 시도의 도시지역에 거주 중인 39세 이하 청년 부부들이 도내 농촌 지역으로 이주해 창업하는 열상의 부부에게 6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 산포와 지방 소멸 해소를 위해 올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경북형 청년 유입 정책인데요. 청년 커플 창업 지원 사업 신청 자격은 만 39세 이하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과 창작 활동 등으로 자유로운 제한이 가능합니다. 선정된 커플에게는 6천만 원의 정착 활동비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별도의 교육과 컨설팅도 제공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지역에서 드론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 비행 전 사전 승인이 필요한 고도 기준을 정비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늘부터 40일간 입법 예고되는데요. 국토부는 사람과 건축물 밀집 지역에서 고도 기준을 기체 중심에서 수평거리 600m 범위 내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 기준 300m까지로 개정합니다.
경기도 시흥시는 신규 입주민을 위해 공동주택 매뉴얼 7,000부를 제작, 배포하고 찾아가는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공동주택 관리 방법이라는 공동주택 관리 매뉴얼을 전국 최초로 제작했는데요. 신규 공동주택 단지 입주민에게 배포할 계획입니다. 해당 단지에 신청이 있을 경우 직접 방문해서 관리 방법의 절차, 공동체 활성화 방법에 대한 컨설팅도 진행합니다. 이상으로 KN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